안녕하세요. 품질관리 기술사 윤성수입니다. 오늘도 좀 가볍게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자 하고요. 오늘은 간략히 저에 대한 자기소개와 함께 그다음에 그간에 있었던 경력 그리고 성과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그거에 대한 이제 메인 주제로는 제품 품질 관리에 있어서 검사가 최선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증명해보고 그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우선 저에 대한 이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 저는 그 품질관리 기술사를 갖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 전에 그 산업공학을 제가 전공한 다음에요. 순차적으로 품질경영 산업기사, 이제 품질경영 기사를 이제 따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ISO 9001 인증심사원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과 그다음 최근에 제가 지금 그 통계를 좀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2024년 그러니까 12월에 제가 취득을 하였습니다. 경력은 제가 뭐 그렇게 화려하진 않고요. 음, 작은 기업부터 중견기업, 그 다음에 뭐 약간 대기업 비슷한 규모의 뭐 계열사까지 다녔고요. 현재는 좀 작은 회사에서 그 반도체 장비 회사, 어플라이드란 반도체 장비 회사에 대한 개발 품질과 그 다음에 지금 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의 그 발사체 관련된 그 제품에 대한 그 개발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그 제가 외부 전문가로 돼 있어서 기업에 필요로 하는 기업에 이제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고 교육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회사 다니면서 그 했던 프로젝트, 어서 성과로는, 어, 그 휴대폰 배터리 케이스에 대한 초음파 용착, 물량을 개선해서 LG전자에서 대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LG화학에서는 스판 용접, 배터리에 대한 그 스판 용접 물량을 좀 개선을 해서, 1위를 한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PCB 업체에서는 그 적층된 그 여러 층이 적층된 PCB에서 그 잔류동이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분량을 개선하는데 실험 계획을 통해서 좀 그 일조를 한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이 세 개는 반도체 장비에 그 들어가는 니켈 도금 떨어짐과 또 이온 검출이 과다한 것. 그다음에 그 히토류라고 하는 그런 그 코팅을 하는데요. 그 코팅에서 블랙 스팟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그 무엇이 원인인지 찾아서 좀 약간 획기적으로 좀 개선했던 어 경험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관리 기술로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어 기술 표준을 사람들이 통계를 활용할지 모르니까 제가 기술 표준하는 사람들 데리고 실제 그 공정에 대한 기술 품질을 제가 향상시키는데 그 일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산업과학을 나오셔서 그 품질 경영 같은 이제 그런 전문가도 되셔도 되고요. 거기서 익힌 어떤 통계를 이용해서 이런 그 기술 개발하는데 만약에 참여하는 것도 저는 나름대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그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그 뭐죠? 인사이트를 많이 도출해서 기업에 많이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것도 같이 공부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애매하게 또 품질 관리 담당자 해갖고 뭐 검사하는데 이런 데는 절대 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아서,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식스 시그마 개선 활동을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좀 특이점을 제가 알 수 있었냐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그, 제가 있던 그 회사에서 예전에 그 비디오 사업부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비디오 사업부는 다른 건 아니고요. 후방 모니터였습니다. 후방 감지의 모니터 시스템이었는데요. 그게 유럽에 수출하는 거였고, 일본하고 유럽에 수출하는 거였고, 각 그 나라에서는 후방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달면, 화물차에서 그 보험이 그 많이 할인된다고 해서 이게 구매가 됐었던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저희가 처음 개발해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사용한 지 3개월 만에 쓸 수 없는 상태, 아예 기능 고장으로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거기서 그 개발자 중에서는 그 대기업 출신 분이 계셨어요. 실장으로도 계셨는데 이 개선을 못했습니다. 시간도 꽤 오래 걸리고 몇 개월이 지나도 이제 이걸 개선을 못하니까 제가 이제 식스 시그마도 1위를 하고 하니까 혹시나 저한테 혹시나 하는 바람에 저한테 한번 개선 한번 해보라고, 저한테 이걸 한번 투입이 됐었습니다. 한번 투입이 됐었고요. 근데 사실 제 그 앞서 한 어떤 이런 다른 요 앞에 있는 이런 개선 활동도 사실은 제 이쪽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쪽 기술자들 데리고 한 거고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과학적인 경영 관리 기법을 활용한 것 뿐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CRT 모니터, 그 지금은 다 LCD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CRT 모니터였는데 그 CRT 모니터의 이 Y, 이 출력에 해당되는 그 스팟이 어디냐, 회로도에서 갖고 그 기판에 회로에 요런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선을 두 개 연결해서 납땜해서 연결하고 여기에 영향을 줄 만한 게 또 다른 게 뭐 있냐 해서 요거 말고 더 있었는데 하여튼 뭐 이게 중요인지였던 걸 기억해요.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납땜을 해서 또 연결하고 그 선은 외부로 빼고 그 납땜이 돼 있는 그 본체는 챔버에 넣어서 샘플 원 단계, 개선 전 단계에서 한번 요거에 대한 그 스펙을 만족성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 그 온도는 마이너스 30도부터 영상 85도까지 굉장히 뜨겁게 하고 굉장히 춥게 했죠. 이렇게 해보니까 오, 이게 두 개가 스펙이에요. 요 스펙이 여기입니다. 빨간 선이. 한창 밑으로 떨어져 있죠. 얘도 그렇고 아예 벗어났고 얘는. 얘도 중간에 거쳐 있고 얘만 간신히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화면을 보니까 첫 번째 샘플 화면을 보니까 다 노이즈예요. 그나마 추울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 더워지는 상황 가면은 아예 볼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제 갑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색깔도 있었지만 그 모니터 화면도 있었거든요. 사진이. 이거 제가 그건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좀 색깔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낮은 걸 알고 나서는 이제 이걸 그래픽화해서 이 히스토그램을 그래픽화한 히스토그램을 기술자한테 보여주니까 이게 어떤 용량을 키워야 될지, 아니면 어떤 그 제품을 추가로 장착을 해야 될지, 회로를 어떻게 우회할지 이런 거를 스스로 또 판단하더라고요. 그 판단해서 조치를 한 거예요. 밑에는. 조치를 하고 나니까 얘가 좀 약간 불안하긴 해. 얘는 조금 하나 있지만 나머지가 대체적으로 다 스펙 안에 들어갔어요. 얘만 좀 불안하긴 해요. 그런데 보니까 저온 상태에서는 화면이 매우 깨끗합니다. 아주 매우 깨끗했고 그다음에 50도, 60도 돼도 웬만한 그 보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 영상 70에서 75도 돼도 그 경미한 세로줄만 있어서 어, 이 정도는 그래도 그 뭐 파악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문제 없겠다.
이렇게까지 되고 아예 볼 수 없는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85도까지 가도.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다 개선됐다고 하고 그 해당 업체에 이거 개선됐습니다 하고 납품을 했는데 화면은 잘 나왔으나 화면은 잘 나왔으나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시동 끄고 나면은 어떤 설정됐던 값들이 초기화가 됐어요. 그래서 고객은 아, 얘네들 또 품질 관리 안 되네 하고 사실 계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비디오 사업부는 다 잘렸어요. 저는 남고요. 다 잘렸습니다. 3개월치 월급 주고 네, 다 그때 잘렸었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더 거기서 또 놀랬던 거는 3년이 지난 뒤에도 이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뭔가 봤더니 그, 그 AS 차원에서 계속 제품이 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설정 초기화되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었고, 그건 금방 조치해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는 누가 검사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제품이 만들어져갖고 나가니까, 그 고객이 오히려 계속 달라고 그래갖고, 단종될 때까지 3년간 이 제품이 나가는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그러니까 검사는 능사가 아니에요. 그 전에 뭐 그 첫 번째 샘플 같은 경우 이런 거는 그렇게 검사하고 그냥 화면만 나오면 보낸 거예요. 스펙 간당한당한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간당간당한지도 파악도 못하고 그냥 화면이 나오니까 나간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개선을 하고 나가니까 이건 뭐 누군가 검사를 안 해도 당연히 화면은 나오고 저렇게 악조건에서도 그 안정적이니까 아주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없는데 잘 나갔습니다. 3년간. 오히려 회사한테 엄청나게 이득을 줬죠. 이런 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검사는 제품 품질을 보증할 수 없어요. 그냥 현재 상태가 어떤지만 확인하고, 어, 그리고, 확인만 하고 나가는 정도지, 그렇게 제품 품질을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서 그 다음 공정으로 넘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에스케이프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만 보실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개선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스펙에 간당간당한 거는 충분히 약간의 오차로 합격돼서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통계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산업과학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데 통계를 활용해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제품 품질이 개발되도록, 공정 품질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음, 그러면 오히려 그 회사로서는 엄청난 그 이득을 보게 되고, 직원들 간에도 그 스트레스가 없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마치기 전에 제가 그 제가 이제 채널 이름을 더불어 하는 그 품질 관리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넣었어요.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넣었냐면요. 어, 이런 체계적으로 제대로 우리가 경영각을 활용해서 일을 하면 서로 웃으면서 일을 하고 누가 여기에 최적화된 적임자인가도 찾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능력의 한계를 명확하게 아니까 고객하고 헛된 약속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서로 웃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할 분담이 잘못됐어요. 제가 이 앞 시간에서 말했다시피 품질을 엉뚱한 사람이 그 관리를 하고 개발하고 검사해서 분량이 있냐 없냐 이런 것만 보고 우리 실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객하고 약속을 해갖고 또 약속을 못 지키면 그걸 처리하는데 급급하고 얼굴 붉히고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해결하고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거기에 좀 일조하고자 그 채널 이름도 이렇게 더불어 하는 어떤 품질 관리라고 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미약하게나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뭐 제가 이게 도움이 많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재밌는 이야기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으며, 뭐 글 남겨주시고 하면 뭐 자격증 관련된 부분도 제가 얼마든지 이야기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